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떼들이 대구 도심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포획이 워낙 어렵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최근 출산 장려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생 모집 통합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등록부터 접수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는 전국의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갓바위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기도 행렬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야생 멧돼지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최근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이 멧돼지들이 전염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더니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도심에 있는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밀집해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쏜살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119에 신고하는. 지난 4일 새벽 대구 달성군의 또 다른 주택가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종적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하루 전날인 3일,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도 멧돼지 떼가 출현해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날 목격된 멧돼지 수는 모두 8마리. 하지만 포획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덜렁대고 다니니까 바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잡거나 뭐 그런 걸 못했으니까. 얼마 전 이 공사장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멧돼지 떼가 돌아다녔지만 새끼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월동 준비에 먹이를 찾는 멧돼지들이 도심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출몰하다 보니 포획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지만 혹시 모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두고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뭐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길에서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마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출산 장려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경주시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5만 5,448명, 5년 전보다 6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832명으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보다 최대 7.5배 늘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도 당초에 이제 제가 1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바뀌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만 원씩 12번을 줬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20만 원씩 1년 240만 원이면 2배로 금액이 이제 증액한 거예요. 셋째 아이는 기존에 저희가 20만 원에서 12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50만 원. 50만 원을 3년 지원하게 되면 1,800만 원. 이제 아주 큰 폭으로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출산 장려금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기저귀 등을 지급했던 출산 축하용품은 2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도 만들어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문화공연 관람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등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과 구미, 포항 등 경북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임 여성의 결혼 건수가 적은 경주시. 결혼식 비용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분들은 이 소식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등록에서 추첨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립사립 구분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유치원생 모집 통합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내년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립유치원 27%만 참여한 처음 학교로는 올해 사립유치원까지 사용 의무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립사립 구분 없이 한 곳에서 등록과 추첨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학부모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립도 종교가 많잖아요. 네, 신도를 우선적으로 뽑고 늘 부족한 인원만 일반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믿기는 힘들었어요. 정말로 신도인 사람들을 뽑는 건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시간적인 절약. 제가 아기가 100일인가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고데기 안고 가서 받아오고 또 추첨일 때 또 데리고 가고 하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처음 학교로 통합 시스템에는 접수하고자 하는 유치원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모집 요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학교로를 통해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사립유치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강화됩니다. 입학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과 대학부모 신뢰성 이거를 이제 제대로 확보해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간소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손작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유치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11월 5일부터는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유아 등이 우선 접수가 가능하고 오는 19일부터는 한 명당 3개 유치원씩 일반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첨 결과는 26일 오후 3시 처음 학교로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기간에 등록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이제 수능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애타고 긴장되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능을 앞두고 대구 경북의 기도 명소로 꼽히는 팔공산 갓바위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비는 학부모들의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갓바위를 우러러보며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절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딸의 사진과 수험표를 앞에 놓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어머니. 딱딱한 돌바닥, 늦가을 찬바람에도 간절한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빌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 수능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마음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냥 엄마가 편하고 싶으니까 지금 오는 길에 와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수험생 못지않게 떨리고 애타는 것이 부모 마음.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모들은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을 전합니다. 애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받지 말고 그날만이라도 자기 실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수능. 갓바위에는 자식이 잘 되길 비는 간절한 기도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보살피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소원 성취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꼭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자. 수연아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덕과 울진군은 태풍 피해 한 달여 만에 수습을 웬만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해 예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유 재산에 대한 보상 절차도 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어 2년째 가을 태풍의 피해를 본 영덕군은 수해 예방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수해 복구 조기 추진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영덕군의 설명. 지난해 콩레이 피해 이후 수립했던 배수 펌프장 추가 설치 등의 계획이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영해면 등 북부 지역에도 수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해와 병곡의 경계에 있는 송천의 경우 범람으로 교량까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에 하천폭을 넓히는 등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 복구를 할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하폭이 좁은 데와 하폭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홍수량을 산정을 해서 새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 강구 지역 상습 침수 요인이 되고 있는 화전천의 유속을 완화하고 범람 위험이 닥치면 해상으로 물을 빼내기 위해 800m가량의 대형 터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의 60년 만에 물난리의 산골 마을 구석구석이 초토화된 울진군도 항구 복구와 예방에 착수했습니다. 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복구를 위한 설계 용역을 우선적으로 발주하고 배수 펌프장 용량 확대와 하천 범람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한편으로 울진은 인명 피해가 유독 컸던 만큼 주민들의 긴급 대피 매뉴얼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위하여 재난 대비 매뉴얼을 재정비하여서 문자 발송, 긴급 재난 방송, 사이렌 등으로 위기상을 실시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런 가운데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인데 소상공인들의 상가 피해는 지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그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다만 복구를 위한 융자 지원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발생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고 10억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은 일반은행에서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군은 내년 우수기 이전에 복구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하천과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역시 예방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현장 특성에 맞는 주도 면밀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11월의) 하늘은 가을 정취 대신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구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2차례나 내려지는 등 대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요.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봄에 이어 겨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11월 16일부터 2주 동안 주요 도로 7곳에서 노후 경유차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1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오는 6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흐린 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천 1, 2동은 전부, 신천 3, 4동은 일부 지역으로 총 7,200가구에 영향이 있겠는데요. 범어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까지 배수관 정비 구간의 관을 연결하는 공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직접 대구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구시가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 57명을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예산 편성 운영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사업들을 심사 선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11월 25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 치러집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시험장 49곳에서 수험생 2만 7천여 명이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장 책상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기재한 스티커가 부착되고 탐구 영역 문제지 오른편에 과목명이 표기돼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동구는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우선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을 선발해 구청에 20명, 산원동에 30명을 배치했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와 진화 헬기 등을 사용해 산불 예방부터 진화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관광산업 활성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5일 서울에서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2020 대구 경북 관광회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소개와 특별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회 사업은 대구 경북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국내외 관광객을 대구 경북으로 유치하는 상생 관광 사업입니다. 제15회 청송사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산소카페 청송군 황금사과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열렸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35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사과 판매부터 전시 체험 부스에 인파가 몰렸고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LED 조형물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밤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장식됐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청송 사과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 민원이 있을 때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영천시가 지방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공정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이나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항 등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경북 안동에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백조공원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해 8월부터 지역의 어린이와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40분에서 50분 동안 할 수 있고요. 백조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백조 먹이 주기,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백조공원으로 전화해 예약하면 됩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무르익어 참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봉화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지역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는 쌀쌀해 경북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와 얼음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